안녕하세요. 인류의지혜입니다. 벌써 이것도 갑질인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갑질인가요? 시리즈는 많은 분들의 갑질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일어난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여러분께 이런 갑질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회사 동료에게 죽어라, 죽여버린다, 죽고 싶지, 내가 숨쉬는 게 귀찮은가, 보거나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협박 등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하여 진지한 의사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말을 할 때에는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대하여 해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협박죄가 성립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항상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지한 태도로 위해를 가하며 협박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사내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공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첫 번째 직장이기도 하고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기업에 합격하여 그 누구보다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 등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를 들면 죽어라, 죽고 싶지? 살아서 뭐하냐? 이 일 제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너 하나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숨 쉬는 게 귀찮은가 보구나?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의 연속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상사는 교묘하게 다른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만 괴롭히는 등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회사 내에 있는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사가 폭언 및 협박을 할 때 녹음을 하지 못했고 우연찮게 동기 몇 명이 협박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동기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싶었지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증인으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상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A씨에게 상담 치료를 할 것을 권유하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직을 하자니 또 같은 일이 생길까 두렵고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자니 자신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먼저 이 사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갑질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의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의 이용 직장 상사의 폭언 및 협박으로 인한 사건으로 첫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업무 중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다는 점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동료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역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 폭언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가 심각하여 근무 환경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CCTV 자료의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지만 갑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가해자가 특별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지 않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치밀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위축되지 않고 최소한 협박 및 폭언을 하는 상황에서 녹음 정보는 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엔 협박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당한 갑질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갑질이라 하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갑질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갑질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부터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은 내 동료가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에는 다음의 3가지 갑질 판단 기준을 기억해주세요. 3가지 괴롭힘의 판단 기준.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의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 이 세상에서 질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것도 갑질인가요?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잊지 마시고 인류이지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언제든지 최신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